그런데 이 또 세숭배 사상을 원류를 찾아가다가 보면은 이 우리나라 현재 한국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북아 저 또 중국의 그 산동반도 발해만 이 중원에까지 그쪽 문화가 또 연원이 오래니까 중국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숭배 사상, 그것이 인간 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걸 우선 바라보려면은 중국의 그 고대 문화의 형성지가 홍산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하모도 문화. 이 하모도 문화를 계승한 게 양저 문화. 요거는 양자강 하류에서 형성된 문화고, 대문구 문화. 이것은 그 산동반도, 옛날로 말하면은 제나라 땅, 거기에 형성된 문화고, 이 대문구 문화를 승접한 문화가 용산 문화입니다. 그 말고 문헌상으로 이러한 데는 세숭배 사상이 출토물로서 증명되는 곳이고, 문헌상으로 문징으로서는 삼국지 또는 삼국지 속에 있는 미지 동의전, 이게 세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언급이 있고,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춘추자시전 소공 17년조, 거기에 또 세숭배 사상의 원류 소호 집단이 그 세를 관명으로 관직 명칭으로 25개로 명칭을 붙인 그 세의 족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 고대 청동기전을 했어요. 9월 16일부터 11월 14일, 바로 얼마 전까지 약 2개월간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청동기들은 상해박물관에서, 상해박물관이 청동기 수장박물관으로서는 중국 최대의 그 수량을 자랑하고 또 그 질도 높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청동기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양, 문식이라고도 하고 문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청동기의 외형적인 문식도 중요하고 또 이 내부에 명문이 있어요. 그 명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이 청동기들은 제사 지내는 그릇, 또 의뢰용 용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 의기, 예기라고 말합니다. 의기나 예기, 이걸 합쳐서 그냥 의뢰용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것이다 보니까 그 명문은 제문, 오늘날 그 제문 형식을 많이 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 그 제문을 읽을 때 첫머리가 유, 세차, 모년, 모월, 모일, 이런 거 시작해서 쭉 전개되잖아요. 조금 뒤에 유, 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이 안에 명문이 있는데, 이것은 보아하면은 여기에 그 부엉이 형태의 새를 조형화 시켜놨고, 또 그 날개의 모습을 또 이런 식으로 조형화 시켜놨죠. 대체로 중국의 그 청동기 그 문식을 보면은 새가 많습니다. 새 중에서도 솔개, 부엉이, 그것을 솔개나 부엉이라 해서 한자로는 치효라 그러는데, 그게 많아요.
그것은 제사 지내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집단의 우두머리 수리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양으로 되었고, 또 고대인들의 그 신앙 세계가 새숭배 사상이니까 그 새를 조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고대 그 상나라 때나 주나라 때의 그 지도가 나타나 있는데, 중국에서는 고대에 삼항오제라 그러죠. 예, 삼항오제 다음에 3대가 있는데, 삼항오제는 신화시대에 속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역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 것은 그 문헌적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만 그 청동기 일부라든지 출토물은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우왕이 세운 나라인데 거랑 때 와서 망했지요. 그 다음에 상나라는 초기에는 상이라고 국호를 정했다가 뒤에 은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은나라로 통칭하고 있는데, 원래는 은나라라는 것은 조금 비칭이었고 상나라를 더 높이는 국호였습니다. 이것은 상나라는 탕왕이 세웠죠. 예. 걸왕이 폭군이어서 탕왕이 걸왕을 베고 나라를 세운 게 상나라입니다. 이 상나라 때 은허라고 하는 그 은나라의 그 궁터 또 성터 이런 데서 그 낙양에 있는 은허에서 1899년 갑골문이 처음 나왔죠. 그 갑골문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은나라라는 것은 그저 실제가 아닌 전설 또는 신화 속의 국가로 인식하다가 1899년 갑골이 발견됨으로써 그 갑골에서 문자를 해독하니까 거기 상나라의 왕계, 상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해서 상나라의 실제가 그 증명이 됐죠. 일단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나라도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주나라가 섰죠. 이 상나라는 거의 한 600년 동안 지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가장 긴 왕조 시대를 자랑하는 나라가 이 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 멸망되고 주나라가 섰는데, 주나라는 무왕이 세웠어요. 근데 무왕의 아버지를 이제 문왕으로 추존해서 문왕이 그 부왕인 문왕과 그 실제적으로 나라를 세운 건국한 무왕, 이게 이제 BC 1046년에 세웠고, 이게 850년간. 주나라가 연대가 깁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라고 하는 이 주자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나라 때 그 농경 생활의 시작이 국호인 주자의 문자 해석상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주나라는 그 지금의 섬서지방, 그 지금의 그 장안입니다. 그 장안에 그 옛날에는 호경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도읍했던 초기의 도읍지에서 한 700년간이나 존속하다가 그 다음에 낙양 쪽으로 동천을 했어요. 천도를 이제 동쪽으로 옮겼어요. 섬서 그 장안에서 낙양 쪽으로.
그래서 섬서지방에 있었던 서주의 그 시대를 서주가 아니라 섬서지방에 있었던 시대를 서주라 그러고 낙양 쪽으로 옮긴 시대를 동주라 그럽니다. 그래 이 동주 때는 한 150년간 되는 시대는 이미 주나라의 그 세가 약해져 가지고 아주 그 형편이 없이 되다가 멸망됐죠. 그럼 이 지도를 보면은 상나라의 세력 범위는 요게 상나라의 세력 범위입니다. 요게 안에 이 색깔이 상나라의 세력 범위이고 주나라의 세력 범위는 이 상나라의 세력 범위를 포함한 이 넓은 지역. 그러니까 상나라, 은나라거나 상나라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고 주나라는 황하를 포함한 양자강까지 포함한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창장강 그런 이것이 이제 장강, 양자강입니다. 중국에서는 양자강은 그냥 장강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강이고 그 다음에 항하는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항하를 중심으로 이 북쪽은 하북지방이고 이 남쪽은 하남지방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제비가 강남 간다 할 때 그 강남은 바로 이 양자강을 강이라고 하는 고대에는 그냥 양자강이 강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강자를 잘 안 붙여요. 그래 양자강 남쪽이다. 양자강 남쪽은 우리나라가 여기 붙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제주도보다도 얼마나 더 아래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의 아열대 지방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우선 여기 항하 중심에서 봤을 때 은허가 여기에서 은허라고 하는 것은 낙양 중심인데 낙양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낙양 소둔촌이라 그래서 그 언덕이 진 촌이었죠. 여기에서 갑골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서쪽에 가면은 양사오라고 있는데 양사오라는 것은 그 중국 문화권 중에 앙소 문화라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그 앙소 문화가 형성된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룽산이라고 했는데 룽산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형성된 대문구 문화를 성접한 용산 문화가 룽산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 룽산이니 또는 뭐 허머두니 이런 발음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거는 용산 문화, 이거는 하모도 문화. 그래 하모도 문화하거나 용산 문화나 시대가 비슷합니다. 예, 하모도 문화가 조금 더 빠르죠. 그래 하모도 문화가 이 보시다시피 양자강 하류에 형성된 문화예요. 이 하모도 문화를 이은 문화가 양저 문화라고 또 있습니다. 하모도 문화와 양저 문화의 유물들이 이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죠. 여기 용산이라든지 앙소 문화라든지 이런 데는 그 신석기 문화가 되는데 중국의 그 서안에 가보시면은 이 앙소 문화의 유적지를 거대하게 그 지붕을 씌워서 그 출토물 당시의 현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홍산 문화도 그래요. 우량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 뭐 철강제를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을 지붕을 거대하게 씌워 가지고 전체를 그냥 그 유적지를 그 노천시키지 않고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홍산문화 같은 데는 제가 갔을 때 그런 공사를 한창 하느라고
출입을 안 시켜 주어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개방을 하겠죠. 이 지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발레만이에요. 발레만. 이게 발레만이고 이것이 요하예요. 요하. 그 다음에 이 항하라는 것은 이 흘러오다가 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 해수와 합쳐가지고 이와 같이 나가는데 이 항하가 이쪽의 고원지대의 황토물을 쓸고 나오기 때문에 늘 누런 황토물이다 해서 항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퇴적층이 많이 쌓이는 것이죠. 이 항하의 대수가 흘러나오면 양자강의 대수와 이렇게 해서 서해에서 여기는 또 대동강이 있고 여기 한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여기 물들과 교합이 되면서 서해에서 그 상태는 여기 산동반도하고 여기 요동반도하고 아주 가까운데 여기 보면 점점이 섬이 또 몇 개 있어서 옛날에는 이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런데 이 중원은 항상 그 전쟁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인민들이 보트피플이 돼요. 조각배 타고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오는 데로 가면은 우리나라 어디에 접안이 됐냐면 신안쯤에 접안이 잘 된다 그래요. 물줄기가. 또한 이 서해는 보면은 우리가 같은 바다 같지만은 이 촬영을 해보면 여기에 가운데에 거대한 깊은 이제 다른 바다 지역보다는 더 깊은 골이 싹 파여 있어서 물줄기 흐름이 그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표류가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중국을 가기도 하는데 그 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옛날 중국 이 조선시대는 철령을 거쳐서 이렇게 갔지요. 갔는데 배를 타고도 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바다가 넓고 크거든요. 그리고 고대에는 그 파도가 치고 하기 때문에 무섭죠. 옛날에 제주도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유배가 있을 때 소치 선생이 몇 번 왕래하면서 다녔는데 배편의 여의치 못한 그 시대에 참 스승을 향한 존사의 사상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부국 종사라 그럽니다. 부국 책상을 짊어지고 질부자 급은 책상 급자 종사 달을 용자 스승사자 책상을 짊어지고 스승을 쫓아다니는 그런 지극함을 보였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스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지요. 일단 그렇다는 것도 아시고 지금 중국은 여기 청도라든지 이쪽으로 원자 발전소를 아주 수도 없이 제가 통계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 있고 이쪽을 쫙 여행을 하면요 여기 중국에서는 이 내륙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 또 지극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한 곳에 전부 다 그 부자들이 별장들을 지어놨어요. 아주 경치도 좋고 한 곳에 그런 곳이 있고 청동기들은 이 은나라 때 것도 있지만은 주로 많은 것이 주나라 때 많이 나왔어요. 3대 중에서도. 근데 주나라의 근문을 보면은
그 청동기가 제기나 예기, 의기이기 때문에 거기 명문이 전부 다 제문 형식입니다. 제문 형식인데 제문은 유세차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세차란 말은 뒤에 한대쯤에 와서 첨가된 말이고 옛날에 은나라 때는 유자만 많이 썼어요. 유자만. 근데 유자를 쓰는데도 이게 바유자입니다. 바유. 밧줄. 바유인데 이 시리사가 있는 것은 거의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요렇게 입구가 있는 유, 요 오직유라 그러죠. 요 유 또는 입구나 시리사도 떨어진 요 세추자. 이게 세추자인데 설문해자를 보면 꽁지가 긴 새는 세조자, 조라 그러고 꽁지가 짧은 새는 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추는 꽁지가 짧고 작은 새가 추지요. 근데 근문의 유세차는 주로 이 글자를 많이 쓰거나 입구도 없는 이 글자를 쓰거나 이런 수가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은 유세차, 세차는 누구나 알죠. 그 해의 차례는 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는 건 아는데 이 유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고인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를 보면은 설명해 놓는 거 사전에 이거는 말을 시작할 때 일종의 처음 시작하는 말로서 말문을 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처음 시작 말할 때 그러한 허사가 뜻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는 그게 말할 때 그래는 발어사다. 말문을 여는 어휘다. 이렇게 해놨는데